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통계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배웠고요. 왜 통계학을 배우느냐, 경영학과 통계에서의 차이점을 배웠습니다. 정리 요약을 다시 해드리면,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는 이유는 자료를 분석해서 그 자료를 정보화시키는 그 방법론을 배우는 게 통계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계학은 크게 세 가지 스텝을 밟아가면서 이루어진다 그랬죠. 첫 번째 스텝이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거를 표본 추출, 오늘 배울 내용이 그 표본 추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가 표본을 통해서 자료를 구했으니까 이 자료를 요약 정리해야 되죠. 요약 정리하는 통계학을 우리가 이름을 명명을 하나 줬어요. 뭐라 그랬죠? 무슨 통계학? 기술 통계학. 디스크립티브, 설명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기술 통계학.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분석된 거를 이용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까지 우리가 발전을 하게 되면 추리 통계학, 인퍼런셜 통계학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통계학을 우리가 배워나갈 텐데, 오늘은 표본조사입니다. 자, 이제 데이터를 구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를 가지고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뽑아야 되느냐,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대상을 뽑을 때 전부 다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일부분만 조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언제 전수조사를 하고 언제 일부분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이라는 게 왜 추리 통계학이 발전을 했느냐라는 얘기가 오늘 나옵니다. 우리가 통계에서 확률을 배우는 이유는 바로 표본조사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를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바로 통계학에 대한 기본 기초예요. 우리가 통계를 배우는데 여태까지 중고등학교 시간 때도 확률을 배웠어요. 뭐 확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지만 일단 경영에서 통계적으로 확률을 쓰는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이기 때문에 확률을 이용을 해서 값을 추측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쭉 배우면, 아, 통계학에서 왜 확률을 써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표본조사. 과연 우리가 왜 확률을 배워야 되는지, 이거를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쭉 다시 정리를 해놨죠? 자, 표본조사라는 건 제일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죠? 자, 표본을 추출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추리하는 통계학. 이거를 우리가 통계학의 세 가지 스텝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자료를 수집한다. 표본을 추출한다. 왜 전부조사를 안 하고 왜 표본을 추출할까?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 자료 수집이란 뭔가? 자, 볼게요. 통계란 어떤 집단의 특성을 수량화해서 나타내 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 작성하기 위해서는 뭐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 근데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집 방법에는 실험이 있습니다. experimental. 실험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보통 동물이라든가 이런 데서 실험을 하게 되죠. 그죠? 사람을 갖고 실험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인체를 실험하는 경우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베이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서베이죠. 서베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설문조사하는 거, 그런 게 다 서베이입니다. 자, 실험과 조사에 대한 차이점을 알겠죠? 자, 자료를 구할 때 어떤 환경에다가 가둬놓고, 특정한 환경에다 가둬놓고 거기서 뭔가를 해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실험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뽑아내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때 주로 쓰는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또는 관찰,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서, 또는 그 사람이 어떤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것들을 서베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세 번째는 출판된 자료가 있습니다. 퍼블리시드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다른 사람이 또는 국가에서, 보통 우리나라는 통계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통계청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매년 뽑아서 제공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1차 자료로 갑니다. 1차 자료. 그 1차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공해가지고 분석해서 그거를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실험하거나 조사를 하면은 인력이 들어잖아요. 그죠? 돈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런 퍼블리시드 데이터를 자료를 이용을 하면은 다 이미 사람들이 실험이나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구축한 자료를 이용해서 우리는 그거를 분석에만 쓰면 돼요. 가장 쉽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조사 방법. 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조사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센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센서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수조사입니다. 자, 이거예요. 제가 KC 대학의 재학생들의 만족도를 조사하겠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학생들을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겁니다. 1300명 다 조사해요. 이거를 우리가 센서스 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1300명인데 그 중에서 한 130명만 조사하자. 10%만 조사하자. 아니면 반만 조사하자. 이렇게 해서 조사하죠. 응답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다 조사를 못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를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 조사.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갈립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수조사를 다 하면은 추리 통계학이 필요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예측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조사할 수밖에 없냐면 항상 샘플 조사밖에 못합니다. 따라서 이 샘플 조사한 값을 이용을 해서 이게 어떻게 되지? 라고 추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죠. 이제 다음 주 4월 달에 이제 저게 있어서 또 선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자,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누가 당첨될지. 그래서 항상 뭘 합니까? 출구조사를 하죠. 사전 출구조사를 합니다. 오는 사람한테 각 지역에서 일정 부분을 뽑아서 한 2,000명 또는 2만 명. 우리가 전체 선거 인구가 뭐 2,5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렇게 따졌을 때 한 1%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부분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뽑아서 선거구 사전조사를 했을 때 뭐예요? 누구누구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누구 당첨됐습니다 얘기 안 합니다. 그죠? 당첨 가능합니다. 또는 확실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하죠. 왜냐하면 전체를 다 조사한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 가지고 이 사람의 값을 이용해서 뭐예요? 전체도 다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예측하고 추리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세 가지 스텝에서 제일 마지막 스텝이 뭐예요? 추리 통계학입니다. 이게 통계학의 핵심이에요. 오늘 이것만 알면 게임 끝납니다. 이해됐어요? 그런데 뭐 한 2만 명 갖고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개표를 하죠? 그러면 2,500만 명 표를 다 개표를 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러면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누구누구 당선 이렇게 뜨죠. 이제 더 이상 모든 사람의 표를 다 오픈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몇 대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그래서 누가 당첨됐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모든 사람들을 다 개표했던 게 뭐예요? 전수조사에 대한 개념이고요. 그러면 뭐 누가 당첨이 확실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누구 당첨됐습니다. 끝나죠. 결과를 알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전에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우리가 일부분만 뽑아서 뭐예요?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한 2,000명 또는 2만 명을 가지고 2,500만 명이 다 투표를 했을 때, 끝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뭐라는 거죠? 예측하는 거죠. 추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거는 이해되시죠? 그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2,500만 명이 투표한 거를 그 중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2,000명만 또는 뭐 2만 명만 일정 부분만 가지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이 어떻게 투표했을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측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럼 몇 퍼센트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걸 가지고 확률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은 제일 마지막에 추리 통계학으로 끝나죠. 그죠? 추리 통계학에 있어서 핵심은 뭐예요? 예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기법이 뭐예요? 예측하는 방법론으로 쓰이는 게 뭐예요? 확률이라는 개념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측하는데 몇 퍼센트 확신해? 통계학에서는 95% 확신합니다. 5%는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95%는 내가 맞힐 수 있는 그 특정한 신뢰 구간이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신뢰 구간이라는 걸 예측합니다. 이게 통계학에 있어서의 핵심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통계란, 딱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할게요. 통계란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항상 표본조사를 하게 된다. 표본조사를 하게 되면 오차가 발생한다. 오차에 대한 범위를 확률을 이용해서 구한다. 자, 오늘 녹음됐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나중에 다 체크되겠죠? 오늘 못 들은 사람들은 나중에 잘 받아 적어서 요 한 줄만 외우면 통계학은 끝납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하는 내용이 요 한 줄에 있어요. 자, 이제부터 그거를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전수조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표본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전수조사를 못하죠? 이제 그거를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본조사를 한다. 그럼 표본조사라는 건 뭐 아까 전에 설명을 다 드렸듯이 관심 대상이 되는 것들 중에서 일부분만을 추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한 부분의 표본을 추출해서 우리가 나중에 확률 이론이라는 걸 이용해서 수학자들이 개발해 놓은 여러 가지 방법론을 이용해서 쓸 텐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피셔라는 사람이에요. 피셔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죠. 자, 용어를 좀 정리해 봅시다. 자, 표본은 그 중에서 일정 부분을 뽑았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있겠죠? 모든 사람, 모든 대상 다. 근데 항상 여기에 붙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모든 대상입니다. 자, 나는 KC대학교 학생들을 다 관심 있어요. 그러면 뭐 몇 명이에요? 모두는 몇 명이에요? 1300명. 아니,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경영학부 학생만 관심 있어. 그럼 몇 명이에요? 1300명이 아니고 400명, 360명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요. 이해되셨죠? 자, 그럴 때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모든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오죠? 모집단. 앞으로 우리가 통계학에서 모라는 말을 쓸 거예요. 뭐. 이 모라는 말을 이제 이게 여기서는 이제 한자로 쓰는데 어미 모자일 거예요, 아마. 그게. 그래서 모체다. 우리가 모체다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모집단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관심 있어 하는 집단의 전체 집합을 모집단,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 특정 부분을 뽑는 거다. 그래서 걔를 샘플, 표본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